2014년 노벨상 시상식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자정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립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4시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스웨덴 현지에서는 축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앞두고 광주 전남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광주의 아픔을 보듬어준 한강 작가를 향해 찬사를 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광주 전남에서 이어졌습니다. 시민사회단체 100여 곳이 함께 모여 탄핵운동에 나섰고 종교계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12.3 내란 상설특검 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수사 대상에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포함됐고 오는 14일 예정된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2014년 노벨상 시상식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자정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립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어느덧 4시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시상식과 만찬장은 준비를 모두 마쳤고 현지에서도 다양한 축하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이형길 기자입니다.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는 스톡홀름 콘서트홀입니다. 1926년 지어진 이 건물에서는 100년 가까이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시상식에 이어 만찬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청으로 유명한 스톡홀름 시청에서 열립니다. 만찬이 열리는 블루홀과 연회가 진행되는 골든홀,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요리사들도 분주합니다. It's really important people in the society and also scientists and your Han Khan is there. So of course it's to serve food for these brilliant minds it's an honor. 시상식장 밖도 축하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한국문화원은 각국 대사와 문학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축하 립세션을 개최했습니다. 축하 사절단들도 시상식장 앞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와 더불어 우리 장을 어떤 문학의 고장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알리는 그런 문학의 고장으로 만들어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 교민들도 축하를 위해 한강 작가 수상을 앞두고 시상식장 앞으로 모일 예정입니다. 더 노벨상에 대한 약간 꿈이 있어가지고 스웨덴에 가고 싶어가지고 생각하다가 커서 오게 됐는데 그래서 더 좀 감격이 깊었습니다. 앞으로 4시간 뒤 열리는 노벨상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시상식이 열리는 콘서트홀과 만찬이 열리는 시청, 그리고 노벨 박물관까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KBC 이영길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이제 4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눴는데요. 시민들은 광주의 아픔을 보듬어준 한강 작가를 향해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한 곳에 모여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임경섭 기자,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네, 저는 지금 광주시청 시민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는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행사장에는 일찌감치 시민들이 가득 찼고 지금은 한강 작가의 문학 세계를 설명하는 강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날 축하 행사에는 시민과 문학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계각층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AI로 복원된 소년이 온다 주인공 동호가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작품을 각색한 연극도 진행됩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일을 맞아 광주와 전남에는 다양한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광주 무등도서관과 동구 인문학당에서는 시민들이 소년이 온다 문장을 낭독하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에서도 축하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상영하고 풍등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무안에 있는 전남 도립도서관에서는 문학 특강을 열고 도서관을 찾은 시민들에게 장미꽃과 한강 작가의 저서를 선물했습니다. 끔찍한 사건을 아이들도 자라나는 아이들도 같이 이런 것을 축하하고 어떤 상인지 의미를 조금 알아보고자 한번 왔습니다.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잠재력이 있구나. 요즘에 경기도 안 좋고 이러는데 이렇게 한강 작가가 이렇게 훌륭한 상을 받아가지고 창동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작가가 여기 태어났다는 게 저희들로서는 엄청 자부심도 크고
치유에는 세 단계가 있다. 트라우마적인 스웨덴 스톡홀름 한리먼에서 열리는 노벨상 시상식은 오늘 밤 12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KBC 임경섭입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안전과 노벨상 수상자 발표 이후 한강 작가의 문학은 전 세계 독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한몸에 받아왔는데요. 특히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을 전 세계에 알리는 발판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강의 문학이 세계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민지 기자입니다. 스웨덴에서 열리는 노벨 문학상 시상식을 앞두고 한강의 문학적 업적이 국내외에서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한강은 한국 현대사의 깊은 상처를 시적이고 보편적인 언어로 표현해내며 세계적인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대표작 소년이 온다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비극을 다룬 작품으로 억압과 폭력에 저항하는 인간의 보편적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는 대체로 그 나라의 특수한 정서를 다루면서도 문학 보편, 그러니까 세계 문학으로서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을 때 상을 주는 셈인데 한국의 국가폭력이라는 특수한 사례를 아주 시적인 언어로, 그러니까 보편적인 언어로 잘 표현했다는 이유 때문에 아마 상을 더 받게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또 다른 대표작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을 소재로 개인의 아픔을 넘어 공동체의 상처를 기억하고 화해와 회복을 모색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특히 5.18과 4.3은 국내에서도 오랜 기간 왜곡된 시선 속에 시달리며 희생자들이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던 비극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강의 작품들은 이 같은 역사적 상처를 세계 독자들에게 전달하며 한국 현대사를 알리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독자들에게 우리의 광주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바르게 알리는 것, 그리고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이 과거의 고통이라고 하는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단순한 문학적 성과를 넘어 한국의 아픈 역사를 세계에 알리고 공감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광주 전남은 당분간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8도에서 1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고 전남 해안에도 물결이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효될 수 있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광주 전남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시민사회단체 100여 곳은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공식 기구를 출범시켰고 종교계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권 박살내고 사회개혁 이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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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시민사회단체 113곳이 한 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광주 비상행동을 꾸려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저항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될 오는 14일까지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매일 걸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대한 시민의 힘으로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내란범들을 처벌할 것이다. 국민의힘과 같은 위헌적 정당을 해체시켜 나갈 것이다. 광주 지역 종교계도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기독교 교회협의회는 시국기도회를 열어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윤석열에게 더 이상 대통령직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더 나은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저항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합니다. 우리는 저항해야 됩니다. 탄핵이 답이고 물러가지 않으면 내로게야 됩니다. 오는 12일에는 광주 남동 5.18 기념성당에서 천주교 시국미사가, 13일에는 무각사에서 시국법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게 될 상설특검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만인데요. 오늘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찬성 입장을 밝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게 될 상설특검 요구안이 찬성 210, 반대 63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만으로 출범 후 수사의 난맥상도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포함됐습니다. 한 총리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혐의를 받고 있고 추 전 대표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에는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 오는 14일 내란 일반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계엄 선포에 관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밝힌 만큼 일반 특검법도 통과되는 즉시 수용하고 공포해야 마땅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도 다시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김상우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안 찬성 입장을 밝혔고 조경태 의원과 배현진 의원도 투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1차 표결에 참여한 김혜지, 안철수 등도 표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유가 없어 반헌법적이고 목적이 정치적 반대 세력 척결이어서 반민주적입니다. 보수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여 용인할 수 없는 절대적 잘못입니다. 지난 7일 탄핵안 표결에 불참해 텃밭에서 거센 역풍이 불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년 3월쯤 윤 대통령이 조기 퇴진하는 계획을 밝히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불붙은 여론 진화에는 역부족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적 분노가 들끓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의 자성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오는 14일 탄핵소추안의 가결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최근 공개된 12.3 계엄 검토 문건에서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 반란으로 적시된 것을 두고 유족들이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여순 11구 항쟁 전국 유족 총연합은 오늘 성명을 내고 비상계엄 모의 정황 문건에서 여순 사건을 여수 순천 반란으로 규정한 것은 국가폭력의 진실을 은폐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처벌과 함께 계엄 문건 작성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가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며 내일 부분 파업에 돌입합니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는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결정에 따라 내일 오전 근무조와 오후 근무조가 각각 2시간씩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불법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부분 파업에는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조합원과 일부 협력업체 직원 등 8천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수사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집단 민사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국민 105명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10만 원씩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짓밟고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고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하려고 해 정신적인 피해를 끼친 만큼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 이번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로 민영사 소송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했습니다. 광주 전남 주요 수련병원이 내년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 모집에 나섰으나 지원자가 극소수라 의료 공백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은 내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05명을 어제까지 모집했으나 2명만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병원도 레지던트 47명 모집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의정 갈등 장기화를 비롯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미복귀 전공이 처단 포고령에 대한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광주광역시가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민생 불안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반을 운영합니다. 광주시는 고강황 행정부시장을 반장으로 하는 지역 민생안정 대책반을 꾸리고 민생과 경제안정, 재난관리 등 시민생활 전반에 대한 안전대책을 추진합니다. 특히 민원 처리와 대민 서비스, 소상공인 지원 강화, 취약계층 생계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헌법질서에 맞게 대통령 탄핵이나 즉시 사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실국 정책회의에서 엄중한 시국에 국민은 물론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우려가 크다면서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본분을 다해 도정을 차질 없이 수행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또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 본예산 신속 집행과 예비비를 활용한 민생 예산 추가 계획 수립을 주문했습니다.